함께 자랐어요. 부모님이 버리고 가신 것인지 맡기고 간 것인지 알 순 없었지만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을 부모님으로 삼았고 저와 같이 자라는 아이들을 형제자매 삼아서 함께 자랐어요. 철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꼬질꼬질하다는 놀림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사춘기 시절에도 그리 행복했던 시절을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제 옆을 내내 지켜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 되는 사람이죠.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하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편은 정말 짓궂은 아이였죠. 반에서 가장 장난기가 심한 그런 친구 말이에요. 그날은 학교에서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무엇을 사오라고 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미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육원에 쪼들리며 사는 제가 무슨 준비물을 가져왔겠어요. 당연히 뒤로 나가서 손을 들고 벌을 섰어요. 하필 그날따라 저를 제외한 모두가 준비물을 다 챙겨왔었어요. 그래서 엄청 창피했고 슬펐어요. 그런데 미술 시간이 끝나고 나니 남편이 미술 시간에 만든 것을 이용해 제게 장난을 쥐고게 쳤습니다. 거지라고 놀리면서 말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웃으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넘기거나 흘겨보거나 그렇게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날은 참 서글프더라고요. 준비물 하나 안 챙겨왔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고 자존심도 무척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짓궂은 장난에 눈물이 찔끔 흐르고 말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 남들 앞에서 잘 울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눈물도 어쩜 멈춰지지도 않는지 결국 소리 죽여 눈물을 줄줄 흘리는 저를 보며 남편은 돌처럼 굳었고 전 친구들에게 달램을 받으며 그냥 보건실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잠만 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깜깜한 한밤중이었어요. 야자 시간이 끝나 돌아간 이후 학교에 저만 남았더라고요. 가방을 가지러 가기 위해 교실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교실에 불이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이 제가 가방을 들고 올 거를 예상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잽싸게 가방만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제 손목을 붙잡더니 야, 아깐 내가 미안. 이렇게 우물쭈물 사과라는 거예요. 평소에 큰 소리를 땅땅 치고 항상 자신감이 충만하던 남편이 우물쭈물거리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데 근데 그게 정말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빵 터져서 교실이 떠나가라 웃으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야, 웃냐? 하면서 같이 따라 웃더라고요. 결국 순찰 돌던 경비 아저씨께 혼이 나고 쫓겨나다시피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우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창피할 때 그 모든 순간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때로는 위로를 했고 때로는 제게 웃음을 가져다 줬고 때로는 저를 숨겨주면서 그렇게 말이에요. 대학교 진학을 앞두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그리 못하는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하지만 보육원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보육원에서 자라면 성인이 되는 순간 보육원을 나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대학교는 꿈도 못 꿨어요.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남편이 저를 설득했어요. 자신보다 좋은 성적이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근데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의 응원이 제게 너무 크게 힘이 되었고 결국 대학 시험을 도전은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의 시험을 무척이나 잘 치게 되었고 전액 장학금으로 꽤 유망한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이것 보라며 자신의 말이 맞지 않느냐고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죠. 남편도 제가 다니던 곳 근처의 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린 대학 시절도 종종 함께 만나곤 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새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취업에도 성공했어요. 제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정도로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회에서 직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남편이 군대를 전역했죠.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남편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좋아했었는데 자신이 군대도 가야 하고 그런데 뒷바라지를 시키고 싶지 않아서 지금 참고 참다가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제 한 몸 챙기는 것도 버거워 연애는커녕 남자라고 만나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단 사실이 말이에요. 저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고백을 받아주며 제 마음도 함께 알려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래서 고백과 동시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제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다고요. 외로움을 타는 제게 남편의 고백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었죠.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정말 졸업과 동시에 취직도 한 번에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곱게 차려입은 채로 물세례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애미 애비도 없는 년이 지금 감히 누굴 넘봐 넘보길. 치독한 년. 부모 잡아먹은 지 내가 어떻게 알고 널 우리 집에 들이냔 말이야. 결혼?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작정했어 너? 양손 가득 선물도 사서 찾아갔는데 집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제 얼굴에 물을 뿌리시고는 막무가내로 문 밖으로 내쫓으시고 난 이후에 소금까지 뿌리셨죠. 그날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도 길길이 날뛰었어요. 남편에게 형도 한 명 있었는데 아주버님도 어머님을 뜯어 말리시고 남편은 대들고 대드는 남편을 보며 효자였던 자신의 막내를 제가 다 망쳐놓았다며 입에 담기 힘들 쌍욕을 하시는데 그때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래, 내 처지에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하면서 혼자 자학을 하게 되었죠. 어머님께 큰 소리를 치며 따박따박 달려드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가 정말 불청객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터덜터덜 돌아서 집을 나왔고 제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이 제 의사와 관계없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남편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저를 따라 나와 붙잡으며 미안하다며 울었어요. 제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이기적이게도 전 그런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학창시절에 저를 가장 많이 토닥여 주었던 사람이었고 이미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저도 남편이 없는 생활이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전 그렇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어머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싶어서 말이에요. 결국 아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시겠는지 시어머니는 시댁에 들어와 사는 조건으로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셨거든요. 그렇게 겨우 허락을 받아 시댁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호락호락 하시지 않으셨어요. 일을 하는 제게 여자가 밖으로 싸도는 것은 좋지 않다며 부모 없이 자라 배운 것이 없을 테니 집에서 살림이나 비우라고 하셨죠.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모두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두 아들이 제 편을 들면 들수록 처지가 괴로워지는 것은 저였죠. 나중에 남편과 아주버님 몰래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그래야 숨통이 트일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숨통이 트이기는커녕 저는 새로운 지옥문을 열게 되었어요. 일할 때는 그래도 밖에 나가 있어서 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일까지 그만두니 하루 온종일을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눈에 차지 않는다며 타박했고 못살게 구셨습니다. 결혼을 조금 이른 나이에 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당시에 5년 차에 접어들었었죠. 그런데 5년이란 시간 동안 유산만 4번을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근본도 모르는 년을 우리 집에 들여서 대를 끊어놓는다는 타박을 들어야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고 저를 보호해도 어머니는 이를 갈고 절 더욱 괴롭히기만 했어요. 남편은 제게 매일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말 한마디에 또 버티림이 생겼어요. 남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며 낮엔 회사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독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국어를 전공했었는데 번역을 외주로 맡아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분가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제게 미안하다고 조금만 힘내달라고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전부 좋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참 똑부러지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리시는 말을 사람들 앞이라고 가려하진 않으십니다. 야, 너 이런 호칭은 기본이고 제가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애미애비 없는 거 티내지 좀 말아라. 아유, 내가 네 얼굴만 쳐다봐도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야 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눈치를 보시며 저를 살살 많이 도와주셨어요. 유산을 해서 우울할 때에도 형님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동서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만 있어도 되냐고 저를 막 못살게 굴듯이 연기하면서 유산한 저를 몸조리까지 해주실 정도로 말이에요. 형님도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와 달리 시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본인의 직업에도 프라이드가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늘 저를 만나러 오실 때마다 제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돈을 쥐어주시기도 합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제게만 시켜서 미안해 하시면서 제게 돈을 주세요. 사실 저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로션 세트를 사다 주시기도 하고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시기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게서 다시 다 빼앗아 가셨거든요. 그걸 형님께서 아시고 난 이후로는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제게 돈봉투를 쥐어주세요. 부담스러워 거절하면 이체를 시켜주시면서 자기 목까지 제가 해주는 건데 이것도 못하면 내가 동서 얼굴 어떻게 봐야 하냐고 제 마음을 달래시면서 제 자존심도 지켜주시죠.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냐고 힘껏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형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남편을 보며 그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았죠.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남편의 차에 올라타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엄청난 고통이 저를 짓눌러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다 혼절하다를 몇 번 반복했죠. 그러다 눈을 서서히 뜨게 되었어요. 제 눈앞엔 하얀 천장이 보이고 있었고 병원으로 보였습니다. 제 곁에는 어떤 부부가 계셨고 저를 조심스레 쳐다보고 계셨죠. 제가 움찔거리고 눈을 깜빡이자 여자분께서는 주저앉으시며 우셨고 남자분께서는 제 손을 부여잡으시며 장하다, 장하다 내 딸, 이래야 내 딸이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던 와중 의사 선생님이 절 찾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테스트를 진행하고 난 뒤 저는 또 잠에 빠졌습니다. 다시 눈을 뜨니 저와 함께 사고가 났던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고였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살아줘서 고맙다며 제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맞은편에서 소형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저희 차에 들이받게 되었고, 제가 그 순간 남편에게 직행하는 트럭을 보고 본능적으로 남편이 잡고 있던 핸들을 꺾었다고 합니다.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순간이어서 제가 남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른쪽으로 한껏 돌려 트럭은 저희 뒷좌석에 충돌해서 남편은 피를 흘리는 정도에 그쳤지만, 제가 타고 있던 조수석이 벽에 크게 충돌하게 되면서 저는 중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신고로 저와 남편은 병원 응급실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과다출혈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저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의 처신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시어머니는 둘 다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수술 동의서에만 사인을 하셨고, 저는 남편의 수술이 끝나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수술조차 시켜주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전현이 귀한 내 아들을 잡아먹는다고 곧 죽는 한이 있어도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겠다 하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하염없이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고 응급처치로 생을 연장했죠. 모든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까지 간절하게 어머님을 설득하셨어요. 동서 이렇게 죽게 두면 나중에 받을 벌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간곡하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제 보호자가 남편이라 남편이 사인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수술을 들어가고 없으니 제 보호자가 시어머니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고집을 피우시며 시어머니는 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절 담당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무대뽀로 수술을 강행하셨습니다. 잘못되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다 살 수 있는 생명을 걷어가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시어머니께 윽박을 지르고 응급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제게 은인이신 분이셨죠. 그렇게 수술실 앞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셨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형님이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남편이 저를 데리고 만나러 가고 있었던 약속 상대였습니다. 형님과 전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은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화를 끊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 사람들도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눈을 뜨자마자 본 어느 부부였고 절 찾고 계셨던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도 매달 흥신소나 사설탐정에게 얼마의 돈을 쥐어주며 저의 부모님을 애타게 찾았다고 합니다. 제가 하도 구박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게 부모님의 생사 여부는 제대로 알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를 놀래켜주기 위해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도 비밀로 한 것이었는데 하필 그날 사고가 났던 거였죠. 다행히 남편도 저도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틀 정도 만에 의식을 차린 반면 저는 일주일이 지나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눈을 뜬 남편만 붙잡고 간호를 하셨나 봐요. 그걸 보다 못한 형님이 시어머니께 두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한바탕 화를 내셨나 봅니다. 형님은 제게 참 친언니 같은 분이시죠. 시어머니께 아무리 동서가 미워도 해도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냐고, 이러다 우리 동서 눈 못 뜨면 대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도련님만 사람이냐고, 도련님만 사람 목숨이고 우리 동서 목숨은 파리 목숨이냐고 처음으로 대드셨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제 남편을 찾아간 저희 부모님이 전부 듣게 되셨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께 저게 사실이냐고 사실 확인까지 마치고 난 뒤에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살인미수와 다름없다고 고소하겠다고 방방 뛰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제가 의식을 가까스로 차리게 된 것이었죠. 나중에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난 뒤 사건의 전말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허탈하더군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알게 되었는데 제게 미안하고 죄스럽다며 사죄도 했어요. 뒤늦게 딸을 찾은 저희 부모님은 딸을 찾게 해준 사이에게 고마워해야 할지, 저런 시모 밑에 개고생시킨 것을 타박을 해야 할지 참 어려웠다 하시더군요. 저는 일단 몸회복에 집중을 했고 퇴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오히려 찬성을 해주더라고요. 뒤늦게 찾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젠 몸회복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완전히 끊고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형님도 시댁과 왕래를 끊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못돼 처먹은 노친네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아주버님께 시댁의 일을 들먹이면 이혼이라고 단단히 일러뒀답니다. 아주버님도 형님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그래도 자식이 둘이라 자신마저 인연을 끊을 수 없다 판단하며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지낸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젠 종종 문자를 보내어 오십니다. 옛날처럼 이년저년 하지 않고 아가라는 호칭으로 말이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말이에요. 물론 저희 부모님과 남편의 뜻에 따라 연을 닫고 살진 않을 예정이긴 합니다. 이젠 제게도 행복한 나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